그리고 이 와중에 이 무인기 북파 증거인멸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군에 갔다 왔지만 네. 이런 일은 전혀 못 그렇죠.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부대 명칭까지 바꿨다고요? 지금 드론 사령관 하고 있는 김용대가 예, 교체 안 되고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핵심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네 가지를 하고 있는 네 것 가지, 같더라고요. 네 가지나. 네, 먼저 예, 드론사의 부대 명칭을 바꾼 거예요. 드론사에서 전단을 뿌린 부대 있잖아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던 부대가 101대대 브라보 중대 또는 정찰 중대라고 했는데 정찰 중대. 1중대로 바꾼 거예요. 갑자기. 네, 이것은 이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증거 인멸 정황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조사하다 보면은 저 보낸 부대는 정찰 중대, 브라보 중대라 하는데 그런 거 확인하려면 여기 브라보 중대 맞죠? 하면은 아이 저희는 1중대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기자님 네. 같은 경우 이름을 바꿔버리면 박정호 기자 저 이름은 뭡니다. 박정 아닌데요? 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39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웬일입니까? 통상 부대가 아주 큰 사건 사고에 휘말리든가 예. 오명을 썼을 때 또는 중요 군사 기밀이 누출이 됐을 때만 부대 명칭을 바꾸거든요. 네, 예를 들면 방첩사 같은 경우 예전에 뭐 기무사라고 했다가 뭐 안지사라고 했다가 보안사라고 했다 문제 생길 때마다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든가 옛날에 그 정보사 같은 경우도 불행 요원이 중국이나 이런 데 노출됐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부대 명칭을 바꿨어요. 특별한 경우에만 네, 아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꿨는데 이렇게 중대 명칭까지 바꾸는 거는 증거 인멸 또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네. 걸로 보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바꾸고 나서 실제로 방첩 네. 사하고 뭐 예. 군사 경찰들이 가서 백령도 가서 조사를 했었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안 이루어졌던 거죠. 또 두 번째는 저 보시면은 관련자들을 다른 부대로 전출을 보내든가 또는 드론사 내 다른 지역으로 부대로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대대장은 101대대장은 정보사 전출로 중대장, 정작가장, 주임원사를 해병대로 보낸 거예요. 이건 드론사 외부로 보낸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하려면은 저거는 드론 사령관 힘으로 안 되고 네.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관여가 됐을 거예요. 국방부 인사명령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드론사에서 해병대나 정보사령부로 가려면 다른 지역 그 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범위하게 관여가 돼 있다. 그리고 반장급들, 상사급들은 드론사 내에서 다른 보직이나 다른 지역으로 격리를 시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증거 인멸이라든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거로 보입니다. 당장 수사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고 조사가.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세 번째 GCS를 모델을 업데이트해서 덮어 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GCS가 GCS. 뭐냐 하면은 네.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지상 통제 장치예요. 무인기가 가면은 사람이 없이 가는 게 무인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지상에서 통제를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서 조정을 수동으로도 할 수 있고 그냥 자동으로 갈 수 있는데 네. 여기 지상에 있는 이 컴퓨터 시스템, 지상 통제 장비를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모델을 심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의 기록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네요. 비행 기록이라든가 뭐 그런 게 다 그걸 있을 덮어서 텐데 버렸다. 덮어씌기를 하고 있다. 네. 이거는 지금 최근 6월 달부터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죠. 야, 이게 너무 늦었네요. 이게 네, 수사 네, 자체가 네. 이런 걸 하면서 사실상 은폐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거. 네, 야, 이 특검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컨테이너 화재 조사 네. 결과 이것도 제대로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맞아요, 제일 문제 먼저. 제기했잖아요. 네. 그건 12월 8일로 기억나는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8일이니까 며칠 있다가 연천 일대에 있는 드론 부대에서 컨테이너에 불이 난 거예요. 네. 그것은
증거 인멸로 보인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김용대 드론 사령관은 아니다. 컨테이너에 있는 환풍기에 환풍기에서 합선이 생겨서 그렇다는데 네. 지금 여러 제보들이 다시 들어온 걸로 보면은 환풍기 누설이면 환풍기가 컨테이너 위에 있잖아요. 그럼 불이 밑으로 타고 와야 되는데 네다섯 걸음이 밑에서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안에는 완전 소실이 됐었는데 네. 이 정도가 되면은 그날 저녁 당직 근무자 있잖아요. 는 아주 아이고. 중징계를 받아요. 군에서는 하지는 엄청난 거거든요. 아, 그럼요. 초동 조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완전 다 소실이 타버린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직 근무했던 인원이 아주 경미한 처벌을 받고 얼마 있다가 또 표창을 받았다는 거예요. 입마금 한 거 아니냐? 입마금하고 나중에 또 표창까지. 형식적으로 약간 뭐 구도 경고나 뭐 경징계 정도 하고 얼마 후에 표창을 둬서 그걸 네. 만회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당직 근무자 이런 사람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컨테이너 지역이 이제 좀 더 퍼즐이 맞춰진 것이 무인기를 개조한 지역이에요. 거기 교육센터가 같이 있는데 예. 무인기 개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무인기에 감시 카메라를 떼내고 무게가 비라를 하려면 무게가 그만큼 줄여야 되니까 그렇죠. 감시 카메라를 떼고 전단 통과고 그 비라를 연 거예요. 그런 개조 작업을 하면서 시험 비행을 여러 번 했거든요. 테스트 비행을 거기 한 지역의 컨테이너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저는 시험 비행했을 때 전단통이라든가 뭐 장비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 관련돼서 작업했던 사람들 조사를 하고 진술을 들으면 금방 밝혀질 네. 것 같은데요, 진상이. 그렇죠. 네네. 그런 의지가 정말 있었냐? 조사할 의지가 없었다. 지금까지는. 네. 이제는 정말 열심히 특검이 수사를 할 거다. 내란 네. 특검에서 네.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 그때도 부분. 컨테이너 불나서 제가 그때 국방에서 바로 네. 국방부 수사본부장한테 당장 가서 그 컨테이너 조사를 하라 했는데 조사를 하고 갔다 와서 한 2, 3주 후에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이걸 은폐하기 위한 뭐 거대한 또 그림이 만들어졌던 네. 게 아닌가라는 네, 그렇습니다. 의심이 들어요. 네. 특검에서 밝혀야 된다. 오늘 김병조 의원께서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네. 짚어주고 계십니다. 네, 무인기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가 됐었는지 네. 그리고 윤석열이 심혈을 정말 기울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